가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테스트 단어도 실수 2개 있던데 네. 제가 오늘 나중에 여러분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알겠죠? 저번 테스트까지 그래도 이제 실수는 별로 없었는데 알겠죠? 좀 어려워서 틀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초반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실수로 틀리시면요, 미칩니다. 다음 주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제 그 월수 테스트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월수 금 이렇게 2주간 볼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2주차는 월요일 날 2개, 수요일 날 2개, 금요일 날 2개 이렇게 해서 일주에 6개의 테스트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겠죠? 아무튼 뭐 테스트야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실수 없이 잘 풀어내주면 중요하고, 병준이는 시간 관리해라, 알겠죠? 어차피 답이 잘 안 나오면 뭔가 꼬여 있는 거야. 그거를 50분 내에 잡으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분명 풀 수 있는 문제 왜 답이 안 나오지?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 거기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야, 그냥. 알았어? 여러분 이 운용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죽는 데처럼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다시 풀고 이럴 여유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한 큐에 정확하게. 그러려면 쓰기를 좀 김유진 학생, 단우 학생, 쓰기를 좀 윤성 학생. 정리도 마찬가지인데 쓰기를 여러분 좀 정리 좀 해야 돼, 알겠죠? 자, 일단 뭐 그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스트 문제 중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습니까? 다시 풀어보려고 했으나 혹은 아니 이게 맞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것만 일단 질문 받을게요. 이쪽으로 다 수정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들 많이 틀리셔가지고 혹시 있으시면 몇 개만 질문 받아 가볍게 풀이 라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풀이 자체가 좀 안 되는 것들? 정신 차리시고 없어요? 인간은 다 수정이 됐죠, 사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풀이를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풀이를 보고 선생님이 오늘 몹시 흥분하였다 뭐 이렇게 총평을 해드리면서 오늘 진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꺼내시죠. 오늘 과제가 좀 있었는데 내일 출근 안 하시려면 과제를 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죠? 내일 출근이요? 네, 출근해야겠다.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까? 네, 저 2차 함수 전까지는 다 풀렸는데 2차 함수는 더 없었어요. 야, 2차 함수?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은 정준아, 너 왜 그래? 아니, 2차 2층에서부터 교육 받았으면서 왜 그래? 네, 2차 함수 숙제가 밀리면 어디부터? 했네? 함수까지요? 했는데 그 함수도 살짝 숙제 있었잖아요. 함수 아니 함수 얘가 표현하는 함수 뭐 아무튼 오케이 알겠어. 좀 미흡하셨지. 진짜 앞에까지 여기 다 해놓고 왜 길을 안 맞? 그래요. 뭐 내일 일찍 나오면 되지. 뭐. 안돼. 뭐 어렵다고. 오케이. 됐어. 자, 일단은 풀이부터 잡아보고 그리고 또 2차 함수 뒷부분 마무리 합시다. 이제 뭐 진도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알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실전 갖고 더 개별 상담으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사태, 그죠? 그죠? 또 수요일 테스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실수들, 내가 눈이 번쩍 뜨도록 하겠습니까? 잔소리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긴장감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가시죠. 자, 오늘 그 숙제 파트 2차 방정식에 뭐 다양한 얘기를 했죠. 뭐 그거 다 또 리뷰하면 말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질문 받아보죠. 질문 좀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다음 첫 페이지 있어. 답이 안 나와? 다시 안 풀어봤지? 우리 단은 아직도 오답을 안 하면 너 나만 주반에 맞고 시작해야 돼. 동진이 뭐 좀 안 풀리는 게 있어? 329번. 329번. 오케이. 요거는 봐봐. 이게 얘가 좀 둘레가 68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동진아, 둘레가 68이면 그 329번입니다. 가볍게 할게요. 직사각형이 나와 있지? 요거 직사각형인 건 알겠어? 지름이랑 연결해서 직각일 거야, 그렇죠?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레가 68이라는 건 이 가로 세로가 x 더하기 y가 잡아도 돼. x 더하기 y가 얼마다? 68의 절반, 34라는 거죠. 요게 되겠어? y 자리에 34 마이너스 x를 쓰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말에는 연립 방정식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문자 2개를 운영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식의 활용 문제는
그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의 활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를 한 개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y 대신에는 34 마이너스 x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힌트 하나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여기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26이지. 여기 성질 하나 있지 않니? 그렇죠. 쓰면 나오면 끝. 그렇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거 페이지에 고의받지 말고 빨리 적어주세요. 383. 383. 저 홀수 문제였죠. 383. 383. 네, 우리 다음은 뭐 홀수만 풀려니까 또 혼자 뭐 홀자 가다를 보는 게 저 363. 363. 363 347. 어? 347. 347. 자, 오른발 가겠습니다. 347입니다. 347. 요거 기본 유형입니다. 정말 이제 요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는 툴을 까먹은 것 같은데 사실 까먹었다 하더라도 B는 이제 이렇게 다뤄줘야 돼. 기본기로 풀어버려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냥 냅둘게요. 4k 플러스 4. 요건 사실 4를 묻고 싶지만 뭐 이 문제가 어차피 근각에서 문제니까 냅둡시다. 자, 얘의 두분의 비가 1대3이다. 정신 어떻게 하는 소리야? 그 1대3. 얘의 두분을 뭐라 하자? 그 A A 대 A 대 A랑 3A요. 3A 이렇게 비례상수를 쓰라는 소리죠. 근각에서 관계 때리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간단한 얘기야. 넘어가시죠. 그 다음요. 아까 몇 번이었지 또? 363. 대체가 간단하니까 여러분 체크 빨리 하시고 질문 다 하세요. 어차피 뭐 풀이까지 안 가고 포인트만 잡아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363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지금 다 기본 유형들이고요. fx는 다 이런 테스트 받아 틀리면 다 혼날 문제들인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두분이 하면 된다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두분의 합이 1이다. 두분의 곱은 6이다.를 가지고 f 2x-1이 0이 되는 근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럼 봐봐.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요.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고 x에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해라는 거지. 그죠? 근데 x 자리에 지금 2x 마이너스를 넣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의 근은 다음 잘 봐. 2x 마이너스 1이 x 집어넣은 거잖아. 얘가 알파가 되거나 2x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폼을 다 잡아오는 게 제일 깔끔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 값이니까 1 넘기고 2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들의 곱을 구하면 둘 곱하면요 4분의 바로 곱할게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상수는 1 나오겠죠. 대입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폼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중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흔들림 없이 실수 없이 알겠죠? 푸셔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또 번호를 던져 빨리 361 361 볼게요. 361 361 보시죠. 얘도 뭐 잘 나오는 지금 다 이게 중버전 문제 알겠죠? 뭐 완전 초반대는 아닐 것이고 한 중간 번호 때 한 10번 언저리쯤에 출제될 만한 중 문제들입니다. 자 가보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a는 0이 아니고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겠죠. 자 얘는 지금 봐봐 송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요 b를 잘못 본 거야. b를 잘못 봐서 두 근이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가 나왔대요. 그죠? 병준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제시한 거는 뭘 쓰라는 얘기일까? 근각이고요. 두 근의 합은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겠죠. b를 잘못 봤으니까. 두 근의 곱은 정확한 정보겠죠. 그럼 둘을 곱하면 켤레의 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서 13입니다. 13. 13이 a분의 c라는 얘기야. 이건 정확할 거 아니야. 얘는 챙기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수지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자 이번에는 c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그죠? 얘는 이제 두 근의 합은 쓸 수 있겠죠. 올바른 정보일 거니까 두 근을 더하면 2니까 2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건 정확할 겁니다. 이거 c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원래 근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이제 봐봐. 이게 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건요. 이런 문제 한 번만 딱 풀어왔으면 금방 방향이 잡혀요. 이게 이 A, B, C를 구할 수는 없지만 B는 마이너스 2A죠. 저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대입을 하시면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집어넣어버리면 이 방정식은 이랬을 거야. AX 제곱
일단 b가 마이너스 2ax, c가 13a가 되겠죠. 는요. 이게 방정식인 거지. 그럼 a를 약분만 하겠죠? a 약분해버리면 a가 사라지고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알겠죠?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스톱 근과 개수 쓰란 소리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13 이렇게 나와서 얘 둘 가지고 곱셈 공식 때려라.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시죠. 또 37 몇 번에 있어? 저요? 몰라. 누군지 나도 몰라. 네, 빨리 불러봐. 383. 383. 네, 383 보시죠. 383. 383입니다. 자, 얘도 이제 보니까 방정식의 활용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시죠. 자, 오른쪽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자, 얘가 지름입니다.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10이래요, 10. 그죠?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때 4만큼, 높이를 4만큼 딱 잘라놨어,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AH의 길이와 BH의 길이를 구해라 이 소리죠. 그렇죠? H, B, A 이렇게 되겠죠. B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건 아마 이제 AH와 BH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쌤 여기를 보면 이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이거 x로 잡고 뭐 여기는 10-x로 잡고 일단 이 4를 써먹으려면 여기를 이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를 이으면 윤상이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돼? 지름이니까 여기 뭐가 돼? 직각이 되겠죠. 그렇죠? 원의 지름과 그럼 직각이니까. 그럼 봐봐. 이게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 내린 겁니다. 알겠죠? 이런 도형은 2차 함수 활용 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요 소재 자체가 공부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체크해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봐봐. 팁으로 이게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요. 사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이 많은 도형이긴 해요. 그 공식이 다 기억난 친구들은 그걸 적용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때 배운 공식을 잠깐 얘기해드리면 요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요 길이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가운데 길이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소공식 해서 얘 둘의 곱은 얘 둘의 곱. 이게 다 기억나? 아, 기억력이 너무 좋아. 알겠죠? 아주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적용해서 다 쓰면 돼. 알겠습니까? 되고요. 자, 그걸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 기억할 필요까지 없고, 기억이 있는 건 좋은 거고. 알겠죠? 기억이 없는 친구들은요, 요게 메인이야. 여기에 지금 직각 삼각형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죠? 3개의 직각 삼각형은 다 뭘까? 다 닮음이다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 인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봐봐.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얘들이랑 90도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얘들이랑 90도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은 동그라미 x 직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닮음만 가지고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닮음은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자, 닮음입니다. 봐봐요. 여러분 닮음의 비는 앞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할게요. 어차피 우리 2차 함수 활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필요해. 여기 길이가 A야. 얘 B야. 여기가 X야. 여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인데 봐봐.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한 식일 때는 잘 보여요. 여기 1이고 2야. 닮음이야 이게. X야. 얼마겠어? 2X. 왜? 아, B가 1대 2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여기 A랑 B야. 여기 X야. 여기 얼마죠? A랑 B야. 닮음이야. X야. 여기 길이 얼마야? 그렇지. 단어 멋져. A분의 BX죠. 이게 B를 여러분들이 물론 선생님 그냥 저기 A 대 B는 네모, X 대 네모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근데 닮음이 바로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 눈을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보여야 알겠죠? 조금 신경 쓰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닮음의 그 길이 상태라는 건요, 비율이 같은 거, 비율이. A에서 B로 갈 때 비율은 비율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한테 뭘 곱해야 얘가 돼 라는 건데, 알겠죠? A분의 B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약분되고 B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 닮음 도형이기 때문에 A분의 B로 곱하면 되죠.
이해겠습니까? 그러니까 B를 가볍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그 공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알겠죠? 그냥 쓰시면 닮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네, 여기 길이가 여기가 1, 2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1, 2, 1. 오케이? 이렇게 길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길이는 금방 구합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1이랑 2야. 여기 봐봐. 직각삼각형에 수선 내리면요. 이건 다 닮음이야. 알겠죠? 보통 쌤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길이를 얘기할 때 이렇게 부를게요. 지금 얘가 1대2면 여기는 피타고라스면 루트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는 잡혔어 일단.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봐봐. 짧은 변이 1이고요. 긴 변이 2고 빗변 루트 5입니다. 그죠? 짧은 변, 긴 변, 빗변 2라고 부를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쌤, 이 길이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큰 삼각형을 봐봐. 짧은 변의 길이를 알잖아. 그걸로 긴 변 구하는 거 맞죠? 짧은 변에서 긴 변만 몇 배 하면 돼? 2배. 2루트 5야. 이해했어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 이 길이 보고 싶은데 그래? 중간 크기의 직각삼각형 보시면요. 그죠? 짧은 면이 2잖아. 긴 면 얼마겠어요? 4죠.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길이만 나오면요. 모든 건 금방 나온다는 거지. 그 뭐가 필요해?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닮음을 보는 눈. 닮음을 가볍게 다루는 이 눈. 알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닮은 비와 닮은 도형은 이렇게 사용을 하자라는 게 일단은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한번 해봤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B를 이용한 물론 얘가 말하는 AH와 BH 다 구할 수 있을 건데 쌤은 조금 더 해석을 좀 잘해서 풀어볼게요. 얘가 결국 AH와 BH의 길이를 그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 맞지? 그럼 이게 우리 카테고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만들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겠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필요한 거 아니? 이해됐어요? 저번 수요일 테스트의 풀이를 봤는데 여러분 왜 거기 문제 중에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워라고 이런 문제 있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맞춘 친구들은 뭐 일단 잘했는데 알겠습니까? 틀린 친구 중에서 우리 틀린 친구 다 실수인데 틀린 친구 중에서 내가 분명히 2차 방정식 만들기가 나오면 한글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2라고 써놓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이거 알파 베타분의 뭐 알파 이거 다 잘하잖아. 두근의 곱 이런 거 써놓고 대입을 한 다음에 만들면 될 것을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 혼자만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뭐 이렇게 적어놓고 막 풀고 있어 막 전기하고. 틀린 친구 입장에서 알겠죠? 쌤이 소개한 방식이 아닌 걸로 들어서 틀렸다. 각오하세요. 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뭐 쌤이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시간 안 돼도 풀어서 맞췄습니다. 일단 인정. 알겠죠? 맞추면 뭐 내가 뭐 잔소리할 필요 없죠. 알겠죠? 쌤이 틀을 잡아주지 않은 문제 풀을 가다가 실수가 나왔든 뭐가 미스가 났든 틀리지? 그래 봐봐 한번 알겠습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조심해라. 자, 본인은 다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조심해라. 내가 다 보고 있어. 자, 아무튼 가시죠. 얘가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센스가 아니 싶어요. AH와 BH 길이 요걸 내가 알파를 할게요. 베타가 줘. 그럼 나 어차피 합과 곱이 필요하단 말이야. 합은 나오지 않았니? 10이야 10 그냥. 그치? 곱만 잘 잡으면 되겠네. 봤더니 봐봐. 이거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있어 지금. 그러면 요게 직각인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고 이 4인 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게 좀 길어지네요.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베타 제곱 더하기 4겠네요. 16. 이해됐습니까? 그쵸? 여기는요?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응. 잠시만요. 저희 한번 들어오시네. 잠깐만요, 여러분. 좀 쉬운 길이 없나? 으악. 진짜. 떨어진다 이거.
네,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 길이로 나는 그냥 뚫러서 풀려고 그랬는데 이 비율을 안 쓰고 풀려고 그랬는데 그럼 식이 좀 덜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봐봐 뭐 해야 돼? 4를 써야 되니까 저거 4로 썼잖아 지금. 이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 친구 혹시 있다면 알겠지? 진행이 덜어질 수밖에 없네요. 얘가 얘 곱하기 얘가 밑변골 높이잖아, 그렇죠? 그걸 얘 곱하기 얘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좀 더러운 관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 방금 얘기한 비를 좀 쓸게요, 알겠죠? 길이를 돌려서 뭔가 힌트를 잡아내면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그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걸 적용을 하죠. 그래야 더 빨리 구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봐봐. 얘가 지금 요 삼각형이랑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삼각형 어때요? 닮음이죠. 이랬습니까? 그럼 짧은 변에서 긴 변 갈 때 얼마 곱한 거야? 베타분의 4. 그치? 를 여기 곱해주면 알파가 나오겠네. 여기 되겠습니까? 나 지금 뭐 한 거야? 방금 소개한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봐봐. 이 삼각형에서 일로 관계 짧은 변에서 긴 변 관계 베타분의 4를 곱한 거네. 그죠? 그러면 짧은 변에서 긴 변 가려면 베타분의 4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알파는 베타분의 여기 4 곱한 거니까 16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가 16이 그냥 튀어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가 없던 문제였던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16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만약에 중학교 때 공식이 기억나는 친구들은요.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2입니다. 알겠죠? 그거 쓰시면 되고 알겠죠? 그 기억에 있는 공식을 안 쓰는 건 안 쓸 필요까지 없으니까 알겠죠? 그거 있는 친구들 잘 쓰시면 더 쉽게 풀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요. 이 삼각형에서 이런 닮음과 비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라는 게 알겠죠? 향후 진행 방향을 얘기한다면 이걸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 공식에 기대는 것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럼 문제 끝났지 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플러스 2분의 5분 0이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체크하시고 특히 주관식일 때 최고차항 계수 꼭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뭐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답이 높은 거네요. 답이 있겠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 질문. 자, 쭉쭉쭉 넘어가고 있고요. 질문 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423번 한번 찾고 갈게요. 423번입니다. 자, 423번입니다. 자, 얘가 말하는 이 해석이 빨리빨리 넘어가 주는 게 좋은데 빨리빨리 넘어온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가볼게. 2차 함수 fx가 있대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습니다. 얘와 x축이 다음에 x축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쓰면 뭐지? 그렇죠. y는요. 자, 얘도 함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고 얘도 그래프란 말이야.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봐봐. 이걸 좀 바로바로 쉽게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논리로 가는 거긴 해요. 자, 일단 꼼꼼하게 풀어볼게요. 두 그래프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연립하라는 소리야. 연립하면 얘랑 얘랑 연립하면 여기 y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하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놈이 얘가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 존재하지 않는다 되는 거죠. 알겠죠? 꼼꼼하게 개념을 잡아서 풀면 알겠죠? 이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얘가 판별식이 즉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식이 좀 가볍게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와야 돼. 쌤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난대요. 그래? 그럼 요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이렇다는 얘기야. 하고 요 과정은 사실 생각만 할 뿐 나야 설명해야 되게 쓰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바로 그냥 쌤 얘가 x축과 안 만나려면 이래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 쓰고 풀면 안 됩니다.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아직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알겠죠? 그냥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는 그 2차 함수의 판별식 체크하는 소리인 거죠. 알겠죠? 그 이유는 이런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하나 주고 나한테 뭘 요구했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기억. b는 음수냐고 그랬는데 요건 따져봐야 되겠다. 봐봐.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야. 헷갈리는 친구도 한번 넘길게요. a제곱은 4b보다 작다 이 두 식이 같은 식인데 그죠?
기댈 데가 전혀 없어요. 나머지 힌트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얘가 다예요 그냥 알겠죠? 얘가 한 말이 그냥 x가 안 만난다 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 기억 b가 음수냐? 당연히 b가 음수가 될 수 있겠냐 그냥 없죠. 왜? 얘가 양수일 거니까 양수도 크니까 불가능. 알겠습니까? 니은 둘의 합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그랬어. 둘의 합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보다 크냐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죠? 1 넣어서? 아, 네. 여기다 1을 넣었다고? 뭐야, 잘 풀었네. 알겠습니까? 네. 요 얘기는 뭐냐면, 봐봐, 이게 니은이죠? 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A 플러스 B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이거는, 얘는 봐봐.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넘기면 0보다 크냐 이 말이거든요. 알겠죠? 이거는 그래프 얘기입니다, 그래프.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쵸? 그지? 근데 x축과 안 만난다는 것은 x축이 밑에 있고요.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잖아. 이랬어요? 이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음을 이해하지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이 식에서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냐? 이 fx에다 fx식 이거잖아, 그렇죠?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나와버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f1이 0보다 크냐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잘 봤네요. F1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모든 좌표가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디귿. 니은을 풀면 디귿은 보이는 거지. 디귿은 봐봐. A-B-1이 0보다 작냐에 보였단 말이야. 그죠? 얘가 출현된 건 뭘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F-로 보여보면 F-1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그죠? 얘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죠? 왜 fx가 뭘 대입하든 양수니까. 알겠죠? 얘는 양수일 건데 생긴 모양 보시면 이걸 넘긴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봐봐.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이거 작년 이 말은 똑같은 거잖아. 알겠습니까? 다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 같은 거지. 이해되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곱하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거보다 큰 얘기 맞잖아. 그죠? 얘가 f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1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뭘 대입하나 다 0보다 크겠죠. 다음 이해되겠어? 헷갈려? 그럼 디귿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근데 이게 봐.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는 얘잖아. 네. 그지? 얘 0보다 크지? 얘가 한 질문이 뭐야? 이걸 만족하니 물었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마이너스 방 부도 받게 될 거 아니야. 같은 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형태를 요구하는 문제는 알겠죠? 단순 판별식 문제 아니거든요. 넘어가서 또 빨리 질문해 보아. 문제 없어. 네. 힘이 부족하거나 다 잘 풀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 빨리 하고. 요 실근의 부분까지 잘 풀었죠? 그쵸? 오케이? 네, 힘이 부족하거나 다 잘 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날도 뭐 질문 적게 있어서 네? 빨리빨리 질문을 오다 보러 어려우니까 질문이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 447? 여기 447 같이 한번 보시죠. 447. 네, 저번에 뭐 쌤이 풀어드린 문제와 완전 똑같은 거죠. 복습이 안 돼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답을 다 해서 공부를 해와야지. 그래야 딱 수업할 때 질문이 빵빵빵 나오고 넘어갈 거 아니야. 알겠죠? 447 전부 한번 할게요. 자, 이거 뭐라 했어? x축과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죠? 두 점수 만나는데 y는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입니다. 그때 두 점 사이 거리가 5일 때, 여기가 5일 때 a 값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죠? 이 좌표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걸 잡아내려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알파 베타를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못 구하니까. 그럼 이 알파 베타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런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알파랑 베타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거리가 5인 걸 적용하려면 여기와 여기의 좌표가 필요한데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요 는영 잡은 2차 방정식 실근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나한테 준 힌트가 뭔데? 둘의 차가 절대가 있어야 돼. 오다라는 힌트 준 거죠. 알겠죠? 다음 알겠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A라는 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이 A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곱셈 공식을 엮어라 이 말이죠. 엮어보면 얘를 제곱할까요? 얘를 제곱한 거는 합을 제곱한 거에서 4알파 베타 되면 되겠죠. 그죠? 대입하시면 25는 마이너스 1 넣으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넘겨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5는 0이 되겠죠. 그죠? 얘를 만족하는 A가 두 개 있을 거야. 이거 판별식 때리면 0보다 큽니다. 이게 두근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A1, A2라 치면 얘의 두근을 A1, A2라 치면 얘가 뭐라 했냐면 두근의 합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4가 되면 알 수 있다.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알겠어? 선생님 그거 그 베타를 알파 더하기 5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선생님 베타를 알파 더하기 5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근과 계수로 푼 거야? 아니요. 그러면 좀 마이너스 A를 좀 그네 합을 넣고 그냥 2알파가 이렇게 본 거 아니야? 2알파 플러스 5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가 알파에 알파 플러스 5에 그게 가 A 저렇게 푸면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푸니까 답이 안 나오던데. 답이 안 나오면 근의 공식까지 썼어? 그 내용이 썼는데 이게 들어온 답이 나왔겠지.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알파가 두 개 나왔을 거 아니야. 지금 그 내용 써도 안 나오는 루트 안에 안 없어져요. 아 잠깐만요. 자 제가 조금만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제가 얘가 물론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풀지 마 알았어? 문자 두개 관리해. 근데 얘가 만난 상황이 뭔지를 잠깐만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 유사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 연립했나 본데 너 어떻게 했어? 더 했지? 아니요? 어떻게 했어? 그 저번에 마이너스 곱하기 같다. 그냥 더한 거랑 아 오케이 2알파 더하기 5가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나왔을 거 아니야. 지금 단어가 접근하는 게 틀린 이야기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행해도 되겠죠? 좀 마이너스. 더하면 뭐가 마이너스야? 더하면 0 될 거야. 아 그렇지. 잠깐만요.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5는 0이다 버리면 나겠죠.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그렇지? 상황은 이해되죠? 그렇죠? 요게 약간의 도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얘가 나왔네. 그렇지? 얘가 그 두 개 가질 거 아니야. 그렇지? 두 개 구해. 알파는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2분의 제가 인수분해 안 돼서 제가 그대공식 갔습니다. 49에서 뭐야? 20을 뺐겠죠? 20분의 그지? 알파 두 개 나왔네. 알파 뭔데?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29랑 또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9 나왔잖아. 그치? 우리 A 구하는 거잖아. 알파가 두 개면 A도 두 개라는 거지.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A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고 얘를 집어넣으면 A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 둘 더하면 정답. 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자 쌤이 이걸 건드린 김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봐봐. 여러분들 어쨌든 봐봐. 이게 지금 단어는 좀 무식하게 계속 끌고 가긴 했는데 알겠죠? 단어가 설정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풀이가 크게 잘못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친구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요 놈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게 봐도 더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럽기 때문에 근의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필요할 때는요 근의 공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사이에 뭘 쓰라 그랬어? 근과 계수관계로 잡히는지를 체크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봐봐. 근과를 쓰려면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쨌든 실수값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좌표 위에 점이니까 허수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판별식 잠깐 때려보면 이게 양수입니다. 알파가 두 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여기 A도 두 개 있겠죠. 그죠?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봐봐. 이걸 근의 공식 때릴 게 아니라 요 이야기는 중요할 수 있어서 선생님 좀 잡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상태에 나올 수 있는 A 값 두 개의 합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얘의 두근을 알파 1, 알파 2라 해.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알파 2는 마이너스 7일 것이고 알파 1 곱하기 알파 2는 5일 거 아니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근을 구할 때 일단은 근과 계수 관계로 때려잡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알파1과 알파2가 둘 다 근이라면 나는 A 값들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는 뭔데? A는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5 아니야? 이해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두 개 A 값은요? 봐봐. 하나가 봐봐. 알파1을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알파1 마이너스 5일 것이고 알파2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알파2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이거 둘 더한 게 정답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얘 둘 더하면 마이너스 1 묶으면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될 것이고 뒤에 마이너스 10이야. 됐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버리시면 14 빼기 10 답은 4. 이렇게 해서 써야지 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여준 이런 식의 접근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해야 될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봐봐. 처음에 스타트 라인은 조금 잘못 잡았지만 프레임이 좋다라는 게 이런 거야. 처음에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약간의 흐름이 약간 복잡하게 갔으나 알겠죠? 그 복잡한 걸 단순 연산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식 만났을 때 일단 우회하는 첫 번째 길은 근과 계수야. 그러려면 문자를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까 너가 했던 대로 950대는 넣어야지. 그래도 맞춰야지. 중요한 건 맞춰야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비교해 보시고 지금 쓴 여기 이 환경은요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에서 유사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서 이런 상황 만나시면 잘 뚫고 가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없나요? 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목표 친구. 내일 시간 잡아봅시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 78페이지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연계된 2차 함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거기서 알 수 있게 된 게 이런 거였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요. 그 2차 함수 는영 처리한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 함수 어떤 직선과의 교점에 x좌표가 의미하는 건 그 두 식의 연립한 그 직선을 넘겨야 되겠죠? 한쪽으로 넘기 그죠? 그 2차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게 여기 있네요. 2차 함수 그래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는요 꼼꼼하게 그리는 거 배웠다면 이제 고등학교용 2차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게 그 중3 때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 선생님 잠깐만요. 2차 함수 그릴 때 저걸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립니까?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립니까? 2차 함수는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셔야 될 거야. 그거는 문제의 상황 다 틀리겠죠. 만약에 내가 야 이거 꼭지점 기준으로 그려봐 라고 했어. 그러면 x축 y축을 그리지 마세요.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왜 어떻게 그려? 최고차 양수지. 아래로 볼로. 꼭지점 x좌표 하나요?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면 2가 나오겠죠? 요렇게만 딱 그리면 돼요. 더 이상의 이상한 그림, 뭐 자세한 그림 필요 없습니다. 왜? 꼭지점을 보고 싶다면 이거면 충분하니까. 알겠죠? 요 점에 y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2를 대입하면 될 거니까. 알겠죠? 범위를 주겠지. 뭐 잘라 쓰면 되겠죠. 또는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리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야죠. x-1, x-3. 그럼 x축과 교점은요 1과 3이겠네. y축도 그리지 마세요. 그런 건 필요하면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그리면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랬습니까? 그럼 만약에 봐봐 이런 얘기했어. 야 여기가 1이야. 야 얘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려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그려? 그렇죠. 근해 공식 쓰는 거죠. 우리 유진이가 이제 입모양으로 나한테 이겼습니다. 알겠죠? 근해 공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에 대응되는 건 근해 공식이에요. 왜? 우리가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보자마자 b 다시는 마이너스 2. 그죠? 근해 공식 때려야 돼. 그럼 1분의 2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지금 3 나오겠네. 그죠? 실근 두 개 나오네.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소리야.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 이거면 충분해. 문제 풀 때 알겠죠? 오케이? 더 이상 그림 필요 없다고. 그럼 만약에 얘가 5야. 야, x축과의 교점으로 그림 그려봐. 나왔어. 인수분 돼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판별식을 체크해 봅니다. 이거 판별식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흠수죠? 4-5니까 5라?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실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림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알겠죠? 그 어찌 보면 봐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인수분해 안 되면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판별식 체크가 센스인 거죠.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는요. 그건 2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문제였으니까. 그런 풀이 문제에서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근과 계수를 먼저 빠져가 봐야지. 그걸로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근해공식 들어갈 거니까. 얘도 판별식으로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근해공식 들어가야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중간 단계 체크형 뭔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걸 봐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 알겠죠? 어떤 뭐 문제에서든 어떤 뭐 내가 문제를 풀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그려봐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돼. 선생님 꼭지점 기준으로 그립니까?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립니까? 라는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만약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그린다면 이렇게만 하면 되죠. 기준으로 그린다면 y는 물론 여기서 그리는 게 y는 여기 쓸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거니까 a가 0이 아닐 것이고요. 그죠? 뭐만 보면 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하면 되죠. 그죠? 양수의 아래로 볼로 축은 그리지 마 그냥 헷갈려. 위로 볼로. 그죠? 중요한 건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에 xf 구하는 공식이 있죠? 마이너스 mv. 이거 외우시고. 이게 중학교 때는 사실 이 공식보다는 완전 제곱식 형태를 더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꼭지를 잡으려면 완전 제곱 만드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알겠죠? 여기는 아닙니다. 완전 제곱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게 익숙하겠지만 중3 때를 거쳐왔을 거니까 알겠죠? 지금 익숙해도 하지 마세요. 이걸 쓰는 걸 연습하세요. 식이 점점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계속 완전 제곱 만들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특히나 문제로 다 박혀 있으면 손 많이 갑니다. 그냥 공식으로 떼어 넣으냐. 알겠죠? 요렇게만 그리고 끝. 두 번째. 여러분들이 x축과의 교점으로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를 그리래.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a 0이 아닌 뭐 해야 돼? 얘는 인수분해해야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건 없어야지. 알겠습니까? 혹시 그때 판별식을 살짝 체크하는 건 나쁘지 않아. 판별식으로 체크. 이건 체크란 말이 낫죠. 혹시 실근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럼 붕 떠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얘는 그림이 이렇죠. A가 양수냐 얘도 아래로 볼로. 필요한 것만 그려. 이게 야 그래프 그려봐 하면요. 연장에다가 X축 Y축 그리는 애들이 있어. 알겠죠? 아직 중딩티는 못 벗어난 거야. 알겠죠? 그래프 그려봐 하면 축부터 그릴 게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건지 봐야죠. 그죠? 꼭지점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지 마. 축은 있으면 더 헷갈린다니까. 알겠죠? X축과 교점 기준이야? X축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알겠죠? A가 음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 베타. 이랬습니까? 자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해야 돼. 역으로 봐봐.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나왔어. 야, 요 점이 2,3이 fx. 저 꼭지점만 지금 잡혀준 거죠. C 어떻게 만들죠? 요건 중3 때 기억이 좀 필요한데 C 어떻게 만들죠? fx는 a배 x 2 제곱 더하기 3이다.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필기용으로 문자 쓸게요 그냥. p, q가 있다는 꼭지점이야.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건 중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케어하고 있어야 돼. 혹시라도 까먹은 친구들은요 사실 안 써도 문제 푸는 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도움은 분명 됩니다. 알겠죠? 요만을 잡아두시고 알겠죠? 쌤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시로 할게. 예시로. 꼭지점이 2,3이네. fx는 제곱점 ax고 우리가 이미 알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 잡힌 거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나오려면 여기가 4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2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워낙 많이 적용하니까 암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거기에다 플러스 b 하나 잡아놓고 2,3 대입하면 관계식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또 있을 거야. 연결하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혹시라도 이제 요 모양이 케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대입해도 나와. 알겠습니까? 필수 요소는 아니야. 근데 알고 있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 50분 내에 깔끔하게 풀이를 탁 잡아내고 남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효율이 중요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이 케어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 봐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봤어. fx 2차인데요. 여기가 알파의 베타예요. 그럼 10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나온 거지? a배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역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말인 거야. 너네가 요거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런 그림 보면 x축과 교점이 알파랑 베타네요? 아 그럼 fx는요 이것이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보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2차 함수야. 여기가 y는 k인데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네. 요까지 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fx가 2차인데요. 알파 대입해도 k가 되고요. 베타 대입해도 k가 된대요. 요거 이미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죠? 최고차 모르게 냅두고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해도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돼. 이랬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림을 딱 보고 식을 톡톡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잡아내는 기준은 딱 요 두 분류입니다. 알겠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볼 거라면 식이 이렇게 나와야지. 얘는 많이 쓰이진 않아 사실. 알겠죠? 그 다음에 교점 기준이야 식이 이렇게 나와야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챙겨서 요 그래프 그린 것만 점검한 후에 쉬었다가 잠 좀 깨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쉬어. 체크. 헷갈리시면 하세요. 그 시간 관련 잠깐만. 내일 11시부터 와도 되나요? 진짜 미친 거야. 왕수천에 현체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해가 이렇게 쨍쨍 비치는데 아 피디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가 보죠. 네. 더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너 말이야? 네. 자 보시죠. 여기에 말 하나만 다 할게요. 여기 한 단계 더 지르기까지는 보이는 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말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 y는 k가 이렇게 이거 노트에 필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볼게요. 이런 걸 만날 수 있다. 자 y는 fx입니다. fx y는 fx 2차식입니다. 2차입니다. 2차. 이번 여기에 직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y는 mx 플러스 m입니다. 오케이? 그때 요 점의 x좌표가 알파고요. 요 점의 x좌표가 베타라 가정한다면 알겠습니까? 네. 요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봐봐요. 잘 보세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오케이? 네, 우리가 요 f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여볼게요. 자, fx는 요 위로 갈게요. 정리가 좀 있지? 위에 대고나서 출발이 이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이번에 x축이 아니라 직선이 있을 때, 알겠죠? 얘와 마찬가지 방식이야. 얘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봐봐. 2차 함수인데 알파 대입한 거랑 베타 대입한 게 이제 요 직선과 맞나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죠? 근데 이게 x축이 아니기 때문에 요 y는 k를 더해줬단 말이야. 알겠죠? 같은 방식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얘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 보여볼게. fx는 위로 쓸게요. 공간 없으니까 fx는 옆으로 쓸까? fx는 잘 봐봐. 쌤 2차 함수와 직선이 알파랑 베타에서 만났네요. 아 그러면 똑같아. a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였을 거야. 그죠? 단 그 위치가 얘는 k와 만나는 k를 더했잖아. 그쵸? 얘는 이 직선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직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쌤 이게 왜 가능합니까?에 대한 얘기를 쌤 증명을 좀 더 들어가 드리면 봐봐. 요 식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 얘와 얘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 이 말 아닙니까? fx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연립했을 때 얘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 맞죠? 이랬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직선 넘겨버릴게.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 맞죠? 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식의 fx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증명하는 중입니다. 알겠죠? 그럼 봐.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얘가 2차고 얘는 1차니까 그치? 2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이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인수분해 한다면 최고차항 모르니까 a라 잡고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어? 오케이? 네. 이런 관계를 준 건요. fx를 잡으라고 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거를 단계별로 잘 잡아주세요. 요건 그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겠죠? 약간의 변형이 된 거고, 저렇게 y는 k라는 하나의 상수값을 잡는 것도 식을 세울 수 있지만, 직선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도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다 식을 세우라고 준 겁니다. 아시겠죠? 요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거는 추가 필기하세요. 1번, 2번, 3번만. 나머지 것들은 필기장이 있을 거니까, 요 얘기만, 요 1번, 2번, 3번에 식 잡는 것만 챙겨두세요. 알겠죠? 빈 공간에 아무 데나 써. 거기 없어. 2차 함수 근처에 아무 데나 써. 띡띡띡 적어놓으라고.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야. 저거는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알겠죠? K로 잡히든 직선으로 잡히든 알겠죠? 교점 기준한 인수분해 모양을 잡고 그 직선이나 상수값을 더해주면 그게 fx의 식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체크하고 또 2차 함수 문제를 한번 쫙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문제들을 쫙 보여줄 테니까 2차 함수가 여기가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쪽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지켜보세요. 됐습니까? 확인하세요. 됐나요?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제 쌤이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들어갈게요. 자, 여기 x축과 교점의 기준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저번 시간에 문제는 기본 이론 다 풀었고 알겠죠? 거기 추가적으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라는 얘기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교점의 관계를 통해서 2차 함수식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은 이제 이 교점 기준에 대한 얘기의 일반적인 유형들은 저번 숙제로 다 해결을 봤고요. 오늘은 여기에 집중할 거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푸는 이런 문제들은요. 그 이풀이를 적용하는 포인트에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죠? 그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같은 게 활용이 가능한 건 이제 직선과의 교점을 잡을 때 하는 거고 그건 저번 시간에 이미 다 풀었고 알겠죠? 이 꼭지점 기준이 필요한 건요. 아무래도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쓰죠. 알겠죠? 2차 함수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만약 범위가 없다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있어. y fx. 얘는 최대값 있어 없어? 없죠.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높이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최소값은요. 이쪽 어디야? 여기. 요 점의 y좌표. 그러려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서 대입하면 최소가 되겠지.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이런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라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기본 문제부터 점점점 레벨을 업 시켜가면서 이 표현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 잘 봐봐. 일단 이제 개념 문제가 479번 같은 알겠죠? 많이 풀었을 겁니다. 479번. 보통 이제 이렇게 개념 문제 던지죠.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4 범위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기본 폼이죠.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얘는 꼭지점 기준으로 그릴 거니까 축 따위는 그리지 마시고 그림만 그리세요. 최고차항 양수네 아래로 볼록. 꼭지점 x좌표 얼마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시면 2가 되겠죠. 이쪽에서 많이 해다 보면 뭐 암산 금방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여러분 2차 함수는 여기가 대칭축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간격을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얘랑 3칸 옆에 좀 멀리 가야 되겠다. 4는요 얘랑 2칸 옆에 가까이 가세요. 이렇게 t가 확 나게 그리세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네. 이해됐습니까? 요 점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평균이 되겠어. 오케이.
요 놈의 최대값 얼마죠?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인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요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이겠다. 그럼 되고요. 최소값은요 여기죠? 최소값 x 2를 대입한 거 2 넣어버리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1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8을 갖고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번 시간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x값은요 말하는 기준입니다. x가 얘일 때 함수값이 쟤야. x가 얘일 때 함수값이 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는 최대값, 최소값은 다 y좌표이기 때문에 점의 높이로 비교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알겠죠? 또 개념 문제 두 번째 버전 하나 보여드리면 뭐 475번 같이 뭐 이런 얘기도 하죠. 475번. 이것도 간단한 문제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가 x가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요 말은 뭔 소리야? 범위가 없을 때는요 꼭지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은 없을 것이고 최소값이 있을 텐데 그 점은 꼭지점이 되겠죠. 왜? 범위를 자르지 않으면 꼭지점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야 꼭지점 좌표가 얼마나 소리야? 1,b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건요 힌트를 2개 주는 겁니다. 그냥 대입하는 힌트가 아니라 2개 힌트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힌트가 뭐야? 꼭지점의 x좌표가 공식으로 알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2분의 a인데 그게 얼마라고? 1이야 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첫 번째 힌트 쓰시고요. a는 2라는 소리네. 그죠? 두 번째 힌트는 뭐야? 1,b를 지난다 라는 거예요. 대입해라 이 소리죠. 대입을 하시면 해결되겠죠. a는 구했으니까.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이 주는 역할은요 힌트 2개입니다. 알겠죠? 꼭지점 x좌표 하나 잡아내고 대입한 식 하나 써먹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 해석입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문제 표현을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 걸로 가볼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가서 483번 가볼게요. 483번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을 자꾸 바꿀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483, 483. 봐봐, 483입니다. yfx가 이게 이런 거야. 여러분 봐봐. 범위가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식을 주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죠? 이랬으니 그게 기본기일 거 아니야. 함수를 주면 최대와 최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뭘 하냐? 너네가 자 2차 함수를 주면 범위를 잡아줬을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으면 이제 2차 함수를 그냥 안 줄 거야. 숨기는 거죠.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힌트 주는 레벨도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뒤로 가면 활용 문제 주는 거죠. 활용을 줄 테니 네가 식 만들어서 네가 구해봐 이런 문제인 거지. 알겠죠? 자 표현을 어떻게 많이 변화시키냐면 자 483처럼 이렇게 가볍게 주는 경우도 있다. 볼게요. yfx 그래프가 1,-1을 지나고 스톱 이 힌트죠? f1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는 거야. 쌤이 지금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보여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얼마 갖는다? 2를 갖는데 그쵸? 이건 뭔 소리야? 꼭지점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2라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꼭지점 좌표를 줬다는 건 fx식을 잡으라는 얘기죠. fx가 뭔데? 최고치랑 최가시고 안 나와있네요. 그죠? a를 잡죠. a에 가로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란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a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 구하라고 뭘 줬어? 힌트 줬잖아. 대입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럼 문제 끝. 왜 F방은 버리잖아. 대입하라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꼭지점에 기대서 식을 만들게끔 만들 수도 있다. 알겠죠? 요까지 기본 유형입니다. 알겠죠? 아까 개념이었다면 기본 유형. 알겠습니까? 자, 되겠죠? 중3 때 배웠던 게 좀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모양을 까먹거나 자주 쓰지 않거든요. 까먹거나 그런 친구도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면 돼. fx를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세워 그냥
시간도 별로 뭐 오래 걸리지 않아. 똑같아.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A, B, C 구하려면 힌트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죠? 힌트 1개. 얘가 주는 힌트 몇 개야? 2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니까 1개. 대입하면 성립하면 1개. 연립하면 금방 나옵니다. 알겠죠? 이걸 꼭 알아야지 푸는 거 아니야. 이걸 알면 좀 더 수월할 것이고 시간에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걸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까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써먹어라 얘기죠. 됐죠? 자, 표현을 좀 더 돌려볼게요. 488 가시죠. 488. 488입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고요. 직선을 그어놓고요.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그때 여기에 교점이 x는 1과 x는 5입니다. 쌤아 잘 봐. 문제 읽기 전에 야 이런 식의 질문은 fx 구하라고 준 거야. fx가 뭔데? 1과 5에서 만났잖아. 이 직선과의 관계에서. 그치? fx 뭐야? 최고점에서 봐야죠.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에 플러스 이 직선 m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것부터 나와야지. 이해되겠어? 이게 눈인 거야. 해석은 알겠습니까? 이제 문제 읽을게요. 선생님 그림에 빠져서 잠깐 신경 먼저 세웠으니까 알겠죠? 문제 보시죠. 자, 그래프 오른쪽에 갔을 때 fx 마이너스 gx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fx 마이너스 gx? 야, 이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지금 gx가 뭐야? 아, 얘가 gx였네. gx. 그죠? 이게 gx네. 얘가 gx였네. 이해됐습니까? 아, 얘가 왜 이 말인지 알겠네. gx 넘겨버리면 fx와 gx는 구할 수가 없지만 fx 마이너스 gx는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gx를 띡 넘겨버리면 fx 마이너스 gx는 얘네요. 얘.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 그냥 그리세요. 최대값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굳이 전개했어요. 최대값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b를 적용해야 되니까 전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면 최대값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거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이 그림 어떻게 생겼어? x축과 어디서 만나? 1과 5에서 위로 엎어진 이 그림 아니야? 이 정도는 가볍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노란색 그래프의 최대값이 x가 얼마일 때겠어? 3일 때겠지. 가운데잖아. 그죠? 3 대입하면 정답. 이 문제 답은 F3입니다. F3이 아니구나. 이 식에 3을 대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3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넣으면 마이너스 2.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 뭐가 필요한 거야? 그림을 보고 식을 바로 탁탁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뭘 대입해서 연립하고 그런 문제도 있겠으나 알겠죠? 아직 그런 버전들 아니야. 야 보여? 이런 문제야. 알겠죠? 이렇게 주면 식이 보여?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표현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89도 한번 해볼게요. 489. 아니다. 그거는 할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492번 가볼게요. 492번입니다. 492번입니다. 지울게요. 492번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기본 해석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죠? 3차 당식 fx에 대하여 이런 문제 만났어. 대하여 f1이랑 f2랑 f4가 같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는 T. 빙고! 는 K로 추정합니다. T는 뭔가 변수 같아서 알겠죠? 그러나 어떻게 알았어? fx는 최고차항은 모르겠지만 1을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4를 대입하나 그 위치는 K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492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에서 야, 얘는 f-3이랑 f5가 같대요. 그죠? 오케이? 그럼 얘는 2차식을 두 개면 충분하잖아. 능K가 얘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범위를 잡아주고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래프 그리는 얘기 맞지? 자, 아까 우리 연동했지만 봐. 야, -3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K랑 같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얘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야. -3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한 게 K로 같다 이 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선생님 설명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하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가운데가 얼마다? x는? 아니지. -3과 5니까 가운데가 얼마다?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멘트 던진 건 야, 가운데가 1이야 라는 거야. 선생님 왜요? 아니 -3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같았으면 이차함수가 대칭함수니까 가운데 1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얘는 굳이 식을 이걸로 잡아도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운데가 1인 거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가 먼저 딱 똑같으면 거기 K를 잡으면 또 똑같은데 이차함수 대칭함수니까 이길 수 있겠네?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 거지. 아, 가운데가 1이라는 소리구나. 그때 문제 합시다. -3부터 2까지의 최대값은 하고 나왔어. 자, -3부터 2까지 최대값. -3 어디 있어? 여기 있죠. x는 말이죠. 여기부터 2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그죠? 그림을 여기만 보라는 거네. 알겠습니까? 이때 최대는 뭔데? f 몇이야? -3. 그죠? -3을 대입하면 최대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얼마다? 10이다 라는 거야. 힌트 하나 줬네요. 그죠? 힌트 2개 나왔습니다. 왜? 꼭지점 1이다 라는 거 하나, 꼭지점 x표 대입해라 하나. 알겠습니까? 힌트 2개면 A, B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미 뭐 물론 꼭지점이 1이면 A가 -2분의 B니까 -2A분의 B가 1인 거니까 A가 -2 나올 것이고 대입하시면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장난치는 거야? 표현을 바꾸는 거야. 다 그냥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구해봐라는 문제인데, 그죠? 가볍게 주는 거 하면 직선과 연동을 주기도 하고요. 알겠죠? 이런 대칭성을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바뀔 거니까 잘 잡아내 보시고요. 그 다음 495번입니다. 얘도 쌤이 보여드려야 될 문제가 와서 495번 보시죠. 495번입니다. 얘를 건드린 이유는 나 때문이다. 잘 읽어봐봐. 나를 잘 이해해봐. F1이 0이다 라는 건요, 그냥 1 대입하면 0 대 2만이니까 F1이 0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이해하면 어떻게 됐어? 1,0을 지난다 이 소리겠죠. 그죠? 이걸 아마 대입을 쓸 것이고, 나에서 얘기한 건 무슨 말일까요? fx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얘가 성립한대. 무슨 말일까? 아니 분호식이잖아. 유진아 무슨 말? X 아래로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죠. 여기 끝. 아래로 블록이다. 그렇죠.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나 소리예요. 자, 왜 그러냐 봐봐. 이게 이렇게 바로 오는 건 아니고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이것도 뭐 자주는 아니야. 간간히 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최소값이 f3이야. 이 말 아니야? 생각해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3을 대입한 게 제일 작아 이 말이잖아. 이랬어? 요거는 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진이가 이제 결론을 얘기했지만 얘에 대한 1차 해석은요 요 말인 거죠. 요 말. 알겠죠? 그럼 반대로도 이야기하겠지. 어떻게 됐어? fx가 항상 f5를 만족한대. 항상. 뭔 소리야? 최대값이 f5란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봐. 이 말은 야 fx의 최소값은 f3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가 분명 아래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최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유진이가 선생님 아래로 볼록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죠? 3을 대입한 게 최소라는 건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3이란 얘기를 한 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마찬가지 힌트 몇 개? 2개, 하나, 둘씩 나와 있나? 아, 안 나와 있네요. 식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죠? 식 만들어 볼게. 봐봐. 식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자, 지금 우리가 F1이 0인 거 하나랑 힌트 2개밖에 없어요. F1이 0인 거 하나랑 그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다 이 2개 알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식 어떻게 만들 거야? fx는 최고치랑 개수 알아 몰라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어떻게 해야 되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쓰시고 그냥 알겠습니까? 꼭지점 x좌표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3이라는 거니까 b가 얼마나? 마이너스 6a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쓸게요. 일단 a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c가 있는데 c를 구한 힌트 또 있죠? 1,0을 지난다니까 그렇죠? 1,0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f1이 0이니까 1 넣어버리면요 a 마이너스 6a 더하기 c가 0이라는 소리야. 아, c가 5a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식 나왔습니다. fx는 요 fx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5a입니다. 됐어요? 좀 이쁘게 쓰면 a로 묶을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입니다. a로 묶을게요. x 마이너스 인수 되니까 해본 거야 그냥 x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쌤은요 이 처음 박스에 들어있는 식을 좀 정직하게 하나씩 때려 넣으면서 답을 구한 거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없죠 사실은. 그죠? 운영을 진행할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힌트 잘 정리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이 좋으면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돼. 봐봐. 자꾸 그래프로 때리는 거야. 자 F1이 0이라는 게 1을 대입하면 0되라는 말도 있지만 1,0을 지난다는 말도 있는 거죠. 1,0을 지난다는 건 x축과 만난 점이 얼마다? 1이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얘기에서 fx가 f3보다 커 나왔대. 그러면 꼭지점 x하고 3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x축이 어디 있겠어? 이런 데 있겠지. 그죠? 그때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 1이라고. 왼쪽 1 맞습니다. 왜?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겠어? 여기 1이면 여기 얼마겠냐고? 5겠죠? 왜? 가운데 3이잖아. 둘 더하면 6 돼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로 잡고요. 식이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식은 다 나와. 절대 식의 모양이 안 나오진 않아. 다만 문자가 껴있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숫자 나오든지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알겠죠? 식은 잡아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지점을 보고 잡아내든 교점을 보고 잡아낸다. 알겠죠? 이렇게 잡아내는 게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응을 좀 해볼게요. 기억 F5는 0이다. 참이죠? 5는 0이잖아. 그죠? 기억 가보기 참이고요. 니은이 이래요. F2랑 F2분의 1이랑 F6의 관계가 이렇게 되냐라는 건데 알겠죠? 이거는 식에 대입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 보라는 얘기야. 지금 얘가 봐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3이잖아. 그치? 일단은 F2 한 칸 옆이죠. X는 2 간게 한 칸입니다. F6 세 칸이죠. 멀리 있겠죠. 여기. 세 칸입니다. 여러분 F2분의 1 어디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이 얘랑 몇 칸 차이 나? 2.5. 그렇죠? 세 칸만 안 나죠? 2.5니까 이 높이보다는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x는 2분의 1. 여기가 f2분의 1. 여기가 f6. 여기가 f2.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연산 문제 아니야. 그래프 해석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 높이가 얘가 말한 대로 맞네요. 그죠? 이건 참이다. 이 가운데가 그쵸? 대칭축인 걸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디귿입니다. F0이 K라 하면 스톱 이건 대입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구했어? fx를 여기까지 구해놨어 지금. 그죠? 얘가 말한 대로 F0이 K라면 이 말은요. 대입하면
0 대입은 5a야. 5a가 k라면 이 말이야. 챙겨놓고 k라면 그죠? 뭐래요? fx는 kx의 두 실근의 합이 11이냐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얘도 뭐 진행은 뻔하네. 그렇죠? 무슨 말이야 봐봐. 얘의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파악해봐라 이 말이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들어보시죠. 얘는 그래프로 풀 수가 없어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식만 들겠습니다. fx가 뭐야? 여기 있잖아. 그죠? 이걸 쓸게요. 어차피 전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 쓸게요. 오케이? 이거 쓰면 풉니다. 이 2차 방정식 풉니다. a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5a에 넘겨 마이너스 kx는 0이다. 그죠? 여러분이 k 100이 싫지 않습니까? a로 바꿔버리죠 그냥. a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5a 마이너스 5ax죠. 됐나요? ax 제곱 마이너스 11ax 더하기 5a는 0이다. a는 양수니까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해버리시고. 그죠? 2차 방식 나왔네.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5네요. 그죠? 두 근을 뭐 알파벳 친다면 두 근의 합은요 11이 맞네요. 알겠죠? 이거 계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네. 기억, 니은, 디귿은 하란 대로 하면 되겠냐. 알겠죠? 여기 핵심이 뭐야? 여러분 위에 있는 박스를 통해서 fx의 식을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겠어라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든 단순 대입을 통해서든. 알겠죠? 그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오늘 다양한 유형을 내가 보여줬으니까 아 저거는 저렇게 하는 소리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소리구나. 파악되는 것들이 오늘 본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알겠죠? 물론 거기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쌤이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처음 보는 이상 힌트도 만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쌤 얘는 본 적이 없는 힌트인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풀어. fx를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써. 그냥 우리 나머 정리하듯이. 알겠습니까? 식을 특정 지은 다음에 걔가 말하는 거 다 때려 넣어. 그냥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잘 보이냐는 점점점 이제 우리가 레벨을 올려가야 되겠지만. 알겠죠? 거의 킬러급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건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답은 나옵니다. 다만 시간이 꽤 걸리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거 살리시고. 알겠죠? 해석이 안 된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면 식을 빨리 만들어. 걔가 말한 대로 진행해봐. 알겠죠? 그러면 뭐라도 잡힐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로 끌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그런 식의 다양한 문제들 출제를 할 거니까 그거를 잘 풀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활용 문제 넘어갈게요. 활용까지만 정리하면 여기 다 끝입니다. 활용 문제로 가시죠. 여기다 지울게요. 자, 이참수를 식을 주는 거에 대한 최대치수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이제는 식을 잘 안 주고 함수의 성질만 줄 거다. 그 성질들을 잘 챙겨서 식을 특정 지어라 라는 게 이제 1차 미션이었다면 이제 2차 미션은 활용 문제, 활용 문제. 2차 함수 활용 문제. 2차 함수의 활용은요, 이것도 별표 칠게요. 첫 번째, 쌤이 크게 도형 활용 문제와 좌표 활용 문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뭐 내신 대비임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면 세 번째, 치환 문제, 치환. 치환 문제 잘 봐야 돼. 세 가지로 분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은 문제집 구성상 치환이 먼저 나와 있으니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81페이지 왼쪽 라인 보시면요. 선생님은 498번을 풀게요. 치환 따로 모양을 얘기할 건 없으니까. 498 보시면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당연히 우리가 저 전개하면 4차 함수니까 말도 안 되겠죠. 치환해서 풀란 소리야. 흡사 우리가 이런 4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과 뭐 유사한 형태인 거죠. 알겠죠? 이건 치환으로 풀란 소리야. 누굴 t로 치환해야 될까요? 아 이거 풀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뭘 t로 잡을래? 전체식이 그냥 T로 잡아줘요. 얘를요? 네. 아 그렇죠. 쌤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얘를 t로.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뭔데? T만. 그렇죠. t만 써. 이게 낫죠. 쌤 반복되는 걸 t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 x제곱 더하기 2x만 t로 딱 잡아서 풀면 될까 안 될까? 되죠 당연히. 잘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산수가 좀 길어지겠지.
제곱을 풀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아니, 요걸 묶어서 잡아야지. 이게 센스죠. 알겠습니까? 이런 치환 문제는요. 인수분해와 다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야.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범위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치환을 진행해 볼게요. 자 y는 나 지금 정리해보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그래 마음 먹었어. 왜? 4차함수 못 푸니까. 대입했어. y는 t제곱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 더하기 2입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뭔 소리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얘의 최대 최소 구하려는데 잠깐만. 야 얘는 범위가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잖아. 나 지금 문제를 t로 바꾸지 않았어? 그러면 이 t에 대한 식에 저 x의 범위를 적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얘는 x잖아. 얘는 t고 이거 안 돼.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한 거야?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치환을 진행할 때는요 이 엄청 중요하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무조건 범위를 잡아야 돼. 누구의 범위? t의 범위 잡아야지. 왜? 난 이 문제를 t로 풀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t가 뭔데? x제곱 마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죠? 얘가 t란 말이지. 얘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일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범위에서 x가 이 범위일 때 얘의 범위는요. 여러분 범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최대 최소 구하는 얘기야. 그렇죠? 왜냐면 봐봐. 여러분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x의 최대값이 얼마? 1. x의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2란 소리야.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는 건 범위가 나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란 말과 최대 최소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난 얘의 범위가 필요해. 물론 x가 이 범위일 때.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이 2차 함수를 그려야죠.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꼭지점 t좌표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 그죠? 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 마이너스 2 한 칸 옆입니다. 1 두 칸 옆입니다. 내가 t로 잡은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최대값이 얼마야? 1 대입한 거. 1 넣으면요. 2. 그죠?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이 점들의 y 값이 t 값인 겁니다. 그죠? t의 범위는 어떻게 됐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요. 이해됐습니까? 치환해서 푸는 건 누구나 쉽게 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이런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그죠? 우리가 이런 치환을 했어. 뭘 잡아야 돼? 범위가 메인이야. 어떻게 구해? 2차식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려야죠. 여기에서 이 y좌표 구해야지. 그게 t의 좌표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이랬던 x의 범위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해됐어요? 요게 메인입니다. 알겠죠? 치환하면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려면 그 치환한 2차 함수를 그려야 될 거야. 알겠죠? 그럼 봐. 자, 요 2차 함수에서 이 범위의 이제 값을 구하면 최대치 보면 되겠죠? 요또 한 번 더 풀면 되지. 아래로 볼로. 꼭지점 t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1이네요. 1. 그죠? 마이너스 2부터 멀리 있는 3칸 옆입니다. t는 마이너스 2. 2는요 한 칸 옆입니다. 나머지 지우시고 결국 이 함수의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4 더하기 4 더하기 4. 답은 12가 되겠네요. 그죠? 최소값은요 t에 1을 대입한 1 넣어버리면요 3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 답은 최소값 3 최대값 12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 좀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 잘 별표 쳐놓고 요 문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복습하신 다음에 그 아래 위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활용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활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냐면 도형 활용과 좌표 활용은 이쪽입니다. 84페이지. 봐봐. 구분은 완전 쉬워요. 봐봐. 그냥 뭐 당연히 활용 문제겠지. 여러분 활용 문제라는 건 당연히 어떤 스토리겠어? 분명 어떤 이상한 실생활 상황을 주고요.
어떤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하겠지. 우리가 식을 만들겠지. 뭐 미지수를 두겠지. 어딘가에 x라고 그렇죠? 식을 만들면 당연히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이 나오겠죠. 왜? 이번 시험 범위에 이런 최대 최소 문제 활용은요 2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식을 만들었는데 3차가 나왔어? 다시 풀어. 잘못된 거야 그냥. 알겠죠? 내가 함수 풀었는데 이런 뭔가 이런 응용 문제 활용 문제를 만났는데 여기를 x를 잡고 막 풀었어. 1차식이 나왔어. 빨리 지우고 다시 푸세요. 2차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배운 범위가 있잖아. 이 중간 기말은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예측이 쉽단 말이지. 알겠죠? 무조건 2차가 나와야지. 문자는 한 개여야지. 이해했습니까? 식을 만들기 어려워서 문자를 2개 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식을 줘서 그걸 없애겠죠. 아까 왜 쌤이 그 둘레 가지고 x 더하기 y를 뭐 20이다 했으면은 y를 20만 해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관계를 줄 거란 말이지. 이미 예상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해야 돼. 알겠죠? 그걸 이제 일단 알고 계시고 활용 문제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와야 정상이죠. 알겠죠? 거기에 이런 활용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요. 도형 활용과 좌표 활용이 있는데요. 모양은 너무 쉽게 구분됩니다. 봐봐. 여기 84페이지를 보시면요. 516번, 517번, 518번, 519번, 500... 그렇게 세 개네요. 이 세 개가 뭐겠어? 도형 활용 문제인 거죠. 왜? 좌표가 없잖아. 그죠? 쌤 말은 좌표 활용은요. 520번, 521번. 9번 너무 명확하지 않냐? 밑에 좀 더 가볼게요. 뒤에는 522번이 도형 활용이고, 그렇죠? 523번과 524번은 좌표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야 그냥. 알겠습니까? 네, 좌표는 좌표 평면을 주는 거야. 함수를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 둘을 쌤이 왜 구분시켜주냐? 접근이 달라요. 접근이 뭐냐면 도형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어. 도형은 당연히 길이에다 x 주겠죠. 괜찮습니까? 여기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를 잡아드리면요. 중학교 때 그 문제집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적혀있습니다. 활용 문제 딱 주고 난다. 옆에 뭐 팁이라고 해놓고 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1단계 그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준다. 2단계 관계식 세워라 이렇게 나왔겠지. 알겠죠? 최악의 표현이야.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면 구하고자 하는 x 두면 안 돼. 문제를 이해해서 식을 만들기 쉬운데 x를 두셔야 돼요. 이 관점의 차이를 바꿔야 돼. 알겠죠? 쌤 얘가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거기 x. 얘 중딩이야 아직. 알겠죠? 쌤 얘가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얘가 넓이 줬는데 넓이 구하려면 b, c의 길이가 더 필요한데요? 거기 x. 문제를 풀어. x가 나오면 a, b가 구해지겠지. 답이야. 나중에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너가 이 문제의 관계식을 세우기 쉬운 쪽에 x를 둬야 돼요. 물론 그 x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가 똑같으면 베이스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럴 거야. 근데 문제 좀 꼬아내지 구하고자 하는 x 두는 순간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생각 열고 있어야 돼. 알겠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쪽에 x가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것만 잡으면 되고요. 여기에 핵심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교용 도형은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뭘 요구하냐? 일단 무조건 닮음. 아니면 원인. 말곤 없어. 고등학교 도형은요. 어차피 닮음 얘기 아니면 원이야. 알겠습니까? 그 두 개만 다룰 수 있으면 여기 도형은 다 끝.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 중학교가 도형이 훨씬 더 다양해요. 내가 풀어도 어려워. 알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는 완전 깔끔해. 닮음 보여? 원 다룰 수 있어? 끝. 자, 닮음에 대한 룰은 방금 내가 알려드렸죠. 아까. 그쵸? 비율을 잡으면 돼. 얘가 2대3이야? 2t, 3t 보면 되고요. 알겠죠? 오케이? 비율을 볼 줄 알면 돼. 쌤, 원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이번 중간고사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이어라, 적어라. 요건 나중에 문제로 만나면 얘기해줄게. 요렇게만 내가 잡아드립니다. 이어라, 적어라는 뭐냐면, 요것도 스토리만 얘기해드리면, 중학교 때용 원 관련된 도형도 있잖아요. 중3 때 원과 비례번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의 문제가 풀리는 게 일반 유형. 내가 뭔가 보조선을 그어야 돼. 그게 좀 어려운 문제. 중립 상황이죠. 자, 고등학교용 문제를 만났어. 원이 나왔어. 그냥 도형이 주어진 상태로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 무조건 이어야 돼. 오케이? 어디 있냐? 중요한 점을 이으면 돼요. 쌤, 중요한 점이 뭡니까? 중심, 접점, 교점, 수선 다 정해져 있어. 거기 이으면 문제 뚫려. 알겠죠? 적으라는 건 길이를 구해 적어라 이 말인데 여기서 별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잠깐 패스하고 알겠죠? 스토리만 얘기한 거야. 닮음은 볼 줄 알아야지. 알겠죠? 닮음에 꽂혀 있어야 돼.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는 도형화형 문제 나와서 닮음에 꽂혀 있으세요. 알겠죠? 자, 도형 문제 몇 개 있었지? 내가 봐볼게. 봐봐. 예를 들면 519번입니다. 519번 봐봐.
도형 문제 봐줄게. 519번입니다. 자, 519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나 도형만 보고 얘기해볼게. 어차피 고등학교 문제잖아. 그럼 그놈일 거란 말이야. 여기 딱 직사각형이 있대요. 뭐 됐고, 세팅해놨어. 6이랑 8이래요. 그죠?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잘 봐.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직각 삼각형이 몇 개 있니? 3개 있네요. 다 닮음이야.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3대 4겠지. 얘도 3대 4겠지. 이랬어? 문제 풀려 문자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여기로 풀고 싶어? 여기를 3x 3t 할까? 3x로 하자. 3x 4x로 놓고 풀어. 금방 뚫려. 만약에 봐봐. 선생님 저는 이 삼각형을 하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3a 4a 놓고 풀어. 금방 뚫릴 거야. 왜? 3대 4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 ABC의 변 AC 위의 점 D에 대해서 문제 이해하시고요. AB, BC의 수선의 반을 내려서 EF라 하자. 그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문제 이해 좀 시켜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요라만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무수히 많겠죠? 이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큰 거 얼마야? 이 말이야. 활용 문제죠. 그죠? 이 많은 변화들 속에서 넓이가 제일 큰 거 잡아라. 나온 거죠. 윤성아, 노란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노란색. 노란색 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나한테 결국 이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최대 최소 문제 맞죠? 그럼 분명 미수를 지정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이 나올 거야. 이미 우리 수를 알고 있어요. 왜 단원명이 명확하잖아. 그죠? 그러면 윤서이가 노란색 좋다니까 여기로 갑시다. 선생님 저는 얘를 3A 4에 놓겠습니다. 그렇지. 왜 3A 4인지 알겠죠? 3대 4 아니야. 보자마자 알았잖아. 그러면 넓이 구하려면 세로기 필요하네. 얼마인데? 8 마이너스 4인데. 이랬습니까? 넓이를 FA라고 했습니다. FA는 가로 곱하기 세로 3A 곱하기 8 마이너스 4A입니다. 그죠? 좀 이쁘게 쓸게요. 마이너스 4로 묶을게요. 알겠죠? 마이너스 12에 A에 A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나 이놈의 최대값 구하는 거 맞지? 이차 함수죠? X축과 교점을 알지 않습니까? X축과 교점이 물론 얘는 A축이겠지만 0과 2에서 만나는 그런 함수 아니야? 이렇게? 이랬어? A가 얼마일 때 최대겠어? 1일 때 1대 2 정답.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봐봐 야 보자마자 방향 나왔어. 3대 4잖아. 이해됐습니까? 해결 끝.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도형 문제 박아드리기 위해서 한 개 더 볼게요. 522번 522번 봐봐. 자 그림만 봤어. 닮은 보이니? 닮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가 4 높이가 2 닮은 이상 두 개 있네. 얘랑 얘 닮음. 이해됐습니까? 밑변과 높이가 몇 대 몇? 1대 2. 그죠? 그건 높이와 밑변이 1대 2. 어쨌든 간에 1대 2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이 몇 대면? 1대 2. 문자로 줄 거야? 어떻게 두면 되겠어? 여기를 x, 여기를 2x로 두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도형에서는 닮음이 꽂혀서 보여야 돼 그냥. 이해됐어요? 이게 먼저 보이는 상황인 거야 그냥. 이해되겠어요? 2대 1이니까 2대 1이겠지. 닮음이야 이거. 평행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뭘 구하래?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죠? 세로가 필요하네. 여기 얼마야? 이만큼이 2잖아. x고 2 마이너스 x겠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넓이 구하겠습니다. fx는 가로 곱하기 세로 2x에 2 마이너스 x. 그죠? 안 하니 참 되기 싫어.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또 0과 2 찍고 위로 볼록. x가 얼마일 때 최대? 0과 2 찍고 위로 볼록이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겠죠. 가운데가 최대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전기까지 안 가고 꼭지만 잡을 필요 뭐 있어. 이 x축과 좀 보일 거 아니야. 체크되겠습니까? 도형 문제가 방향이 명확해. 물론 이렇게 도형이 짜져 있는 건 닮음이 보이지만 아까 쌤이 앞에서 도형 문제를 했지만
짜지지 않은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건 뭐 개념 수준이기 때문에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좌표 한 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1번. 이것도 유명한 문제죠. 개념 공부할 때 아마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예, 뒤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연습도 필요할 거니까 제 이름을 안 건드리고요. 그 문제로 가시죠. 선생님 좌표 활용은 풀이 전략이 어떻게 되냐? 얘는 뭐 딱 한마디야. 좌표에다가 문자를 쓰세요. 문제를 도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소리야. 얘가 얘기하는 메인 좌표가 있을 거야. 그 전부터 출발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얘는 뭐 워낙 쉬운 문제긴 한데 이걸로 개념만 잡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입니다. 선생님 내림차순이 좋아서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얘를 보면 여기 좌표 얼마인지 보이나? 여기 점 얼마야? 여기 지점 얼마야? 4. 그죠? 여기 얼마야? 2랑 마이너스 2. 그죠? 선생님 그런 걸 구해야 됩니까? 아 나와 있네요.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식을 보면 보여야 돼 그냥. 알겠죠? 왜? 우리가 2차 함수 볼 때 관심사가 어디야? 꼭지점. 두 번째는 x축과 교점. 알겠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여긴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어도요. 그림 그리는 순간 이거 적어야지. 거기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갑자기 왜 이거 쓴 겁니까? 그냥 이건 의도가 없어. 보이는 거 어떻게 그냥 풀이를 위해서가 아니야. 원래 2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과 꼭지점을 챙기는 게 그 습관이야. 알겠죠? 오케이? 이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에 쓰이든 말든 너무 잘 보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가시죠.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을 내접시킬 때 둘레가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말이 길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문제 2에부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요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도 많겠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 중에서 뭘 구해라?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물론 이 최대값이 답은 아니고 그때의 상황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지.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좌표 활용 문제인 거 알겠지? 그럼 이렇게 가서 봐봐. 기준 좌표 잡으세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은 요 놈이 좋아. 왜? 1, 4 보면 위에 있잖아. 선생님 저는 이걸 풀고 싶은데요? 풀릴까 안 풀릴까? 당연히 풀리지. 근데 변태야. 왜? 굳이 2사를 써야 되겠어? x 앞에 음수인데? 길이 구할 때 헷갈릴 텐데? 네, 양수를 쓰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낫지. 무슨 얘기냐면 점이 여기 있으면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점이 여기 있으면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 점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자, 점이 막 움직이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요놈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지수의 시작 어디로 가라고? 좌표로 가라고요. 이 점 좌표에 문자를 두겠습니다. x는 쓰지 마세요. 왜? 함수의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위에 좌표는 x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뭐 a나 보통 t를 많이 쓰긴 해요. 이럴 때 알겠죠? 쌤 t를 쓸게요. t, 여기 뭘 써야 돼? y는? 그렇죠. 마이너스 t 플러스. 대입을 해야지. 문자는 한 개로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좌표만 생성하면 그 다음은 금방 구해요. 왜냐면 나 지금 둘레 구하는 거 아니야? 요 세로의 길이 얼마지? 1잖아. 이 y 좌표가 세로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입니다. 그죠? 가로의 길이 얼마죠? 쌤 그림이 좀 안 좋지만 이거 여기 대칭입니다. 이쪽 길이가 t일 거 아니야? 그치? 가로는 몇이 얼마야? 2t가 되겠죠? 이랬어요? 둘레 구할게 둘레. 얘가 둘레 구하래잖아. 둘레는 ft라 할게. ft는 가로 더하기 세로야. 2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얘가 둘레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2를 전개해도 되지만 어차피 안에 것만 그려도 최대는 똑같겠죠? 음수입니다. 위로 볼로 꼭지점 t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1이죠. 그죠? 선생님 이거 2 전개하면 됩니까? 전개도 똑같아. 어차피 알겠죠? 어차피 얘가 최대면 최대일 거 아니야. 그죠? t가 1일 때 최대입니다.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지만 문제의 질문이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둘레가 최대일 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말하는 둘레가 최대일 때는 무슨 말이야? t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t가 1이면 저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긴 거야? 가로의 길이가 얼마? 2. 세로가 얼마? 3인 거죠. 이 넓이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살짝 돌려낸 거죠. 넓이는 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얘기를 했고요. 알겠죠? 거기에 봐봐. 첫 번째 신경 쓸 건 뭐야? 오늘 선생님 풀어준 거 복습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오늘 할 수 없으니까 복습하시면서 표현을 잘 봐야 돼. 아, 이렇게도 주는구나. 저렇게도 주는구나. 어차피 문제 똑같아. 2차 함수 만들어지면 범위 줄 거니까 뭐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높이 구해라 뭐 이 말인데 그 함수식을 쉽게 주지 않을 수 있다. 알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좀 파악이 어려워? 그러면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서 깔아 그냥. 하라는 거 다 해 그냥. 다 나와.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활용 문제. 여러분 치환은 잘할 거니까 범위 잘 챙겨라. 알겠죠? 그리고 요 닮음이야. 요 좌표야. 요것만 잘 기억하셔서 알겠죠? 숙제 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숙제는요. 자, 숙제 밀린 친구들은 앞에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남은 숙제부터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 진도를 깔끔하게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하냐면 475번부터 475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475부터 오늘 문항수는 많지 않아요. (530) 530까지입니다. 2차 끝까지 해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30까지입니다. 알겠죠? 대략 뭐 보니까 뭐 60개도 안 되네. 56문항 되겠네요. 그죠? 56문항인데. 파이팅! 알겠습니까? 네, 그거만 풀어주시고 알겠죠? 어디부터 하면 거의 한유형만 선생님 안 건드린 거야. 여러분 어디냐면 잠깐만요. 좀 중심 좀 잡아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471번까지가 숙제였고요. 그죠? 일단 오른쪽에 세 문제를 쌤이 일부러 안 건드렸고 오늘 475번부터 475부터 유진이 좀 풀었어? 아니? 475부터 2차 끝까지입니다. 알겠죠? 끝까지 풀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다 밀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 위주로 푸세요. 앞에 밀린 거 하지 마. 일단은 밀린 친구 있으면 알겠죠? 그거는 내일 나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요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아직 학교 시험 범위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재비체수까지 여기까지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그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점은 아닌데 응. 그 여러 가지 이동식 전까지 오케이 고차원시까지 합체이고 알겠습니다. 전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나와. 물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짜 싫어. 윤성아 좀 꺼주라. 여기다 하지 않았어? 하지 아니야? 알았어요.